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자님께서 억센트 페트롤림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이제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찾아보고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시덴탈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약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를 오가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2018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다가 2019년 때부터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2020년에는 COVID-19으로 인해서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죠. 일단은 주가가 언제 오를지 알려면은 여태까지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이유가 해소되어야만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019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이때 아나달코라는 회사를 옥센탈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Occidental completes acquisition of the Anadarko 해가지고 2019년 8월 8일 날 옥센탈이 아나달코라는 석유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2019년 8월 8일 날 인수를 했으면 그 전부터 옥시덴탈 쪽에서 아나달코를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였겠고 그것을 보인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 하락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다면은 옥시덴탈이 왜 아나달코를 인수하려고 했느냐를 먼저 알아보시면 말이죠. 이게 바로 아나달코가 갖고 있는 그런 에셋,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억시덴탈을 보시면은 41%가 인터내셔널이고 페르미안이 58%, 1%가 other US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미안 쪽에서 프로덕션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억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때 당시 아나달코는 페르미안에서 18%만큼의 프로덕션을 해왔죠. 그리고 other US에서 67%, 인터내셔널에서 15% 해가지고 이제 계속 매출을 만들고 있었는데 억센탈 페트롤리움 입장에서는 아나달코가 갖고 있는 이 페르미안의 지분까지도 전부 다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밸런스가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34%가 other US. 억센탈 같은 경우는 other US가 1%밖에 없었는데 아나달코를 인수하면서 34%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28%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38%의 페르미안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밸런스 잡힌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실제로 페르미안 쪽에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회사는 억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됩니다. 억센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는 아나달코를 인수하면서 페르미안 쪽의 땅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억센탈이 한 가지 이제 안 좋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달코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였죠.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나달코는 18.20조 부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80%나 되는 비율이 non-current debt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에 계속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해도 꾸준히 계속 이자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current debt는 31밀리언 달러로 비교적 적었네요. 그리고 갖고 있는 캐시를 보시면 말이죠.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1.39조, 1.4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부채와 캐시의 비율이 10대 1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달코의 에셋 대비 부채, 라이빌리티는 꽤나 안 좋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억시 페트롤리움의 밸런스 쉿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수를 하기 전에 억시덴탈은 약 10.60 빌리언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인수하기 전에도 10.60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었고 캐시 같은 경우는 1.75조로 그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죠. 1.75에 10.6이면 거의 10대 1 정도의 부채 대비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아나달코를 인수하면서 부채가 48조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non-current debt가 48조, current debt가 494밀리언 달러.
그리고 페이어블이 6.79 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페이어블 같은 경우는 벤더라던가 그런 거래처에 1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돈을 말하고요. Non-current debt는 12개월 이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돈을 Non-current debt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과연 캐시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3.52 빌리언 달러죠. 현금 대비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채가 늘어났고요. 이런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 아나다코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시면은 바로 이 WTI의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나달코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부분은 바로 이 코비드-19이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억시 페트롤리움 회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갈 타이밍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락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019년대를 보면은 이미 크루드 오일이 좀 싸졌어요. 2018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잘 올랐죠. 이때 억센탈의 주가를 보시면은 2018년까지만 해도 잘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드 오일이 뒷받쳐줬거든요. 크루드 오일 쪽에서 꽤나 가격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떨어지고 횡보를 하면서 억센탈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또 받았고 게다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채가 많은 아나다코를 인수를 하면서 억센트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정도 48조에 인수를 하자마자 48조라는 부채를 떠안게 됐고 지금은 36조라는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바로 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타격을 입었다. 왜냐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1달러만큼 하락할 때마다 1달러 per barrel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할 때마다 연간 200밀리언 달러의 수익 또는 손해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와 회사의 매출액과 크루드 오일의 가격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옥시덴탈의 Q2 second quarter 2020년 conference call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current focus를 보시면은 maintenance production base 그리고 debt reduction으로 지금 현재 옥시덴탈의 현재 포커스는 debt reduction 36조의 debt를 없애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보시면은 바로 이게 near-term debt maturities라는 건데요. 2020년에는 없지만 2021년, 2022년, 23, 24까지 약 15조에 가까운 그런 debt를 탕감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2021년과 2022년이 꽤 큰 부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1조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옥시덴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11조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은 옥시덴탈이 최근에 Sales of Women Colorado Utah Land Grant Access to Area Mine Finance for 1.33 billion 달러.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이제 팔면서 1.33 빌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죠. 두 번째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Occidental announces early tender results in cash tender offers 이렇게 적혀 있죠. tender offer가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덩치의 주식들, 많은 양의 주식들을 우리는 이 가격에 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일반 주주들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Aggregate Principal Amount Tender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팔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주식을 사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을 이제 추가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138밀리언 달러, 1조, 그리고 122밀리언 달러 해가지고 꽤나 많은 돈을 총 이제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말이죠. 이게 2020년 Capital Program by Asset 해가지고 오리지널 2020년 가이던스예요. 이게 버젯이에요. 이게 Marketing Midstream, Exploration, OxyChem, Permian EOR 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다. 5.2에서 5.4조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2.4에서 2.6조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처럼 절반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2.5조의 예산을 세이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해서 이번에 최근에 옥시덴탈이 디비던드까지 컷했잖아요. 컷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 0.5빌리언 달러. 원래는 회사의 그 올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3빌리언 달러를 매년 내야 됐었는데 배당금으로 말이죠. 이제는 0.5조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5조를 이미 아끼고요. 0.5조까지 아끼니까 3조의 그 캐시플로우가 형성되는 셈이잖아요. 이것도 꽤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그 오일 가격에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 의하면은 1달러 per 배럴당 200밀리언 달러의 돈이 흐름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을 보시면 약 37달러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40달러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40달러 정도까지 가면은 회사가 조금 더 나아질 거고 50달러 이상 가면은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오일 가격이 30달러까지 떨어진다면은 회사는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코비드 19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현재 미국의 동향을 보면은 이번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이 경기 부양책이 지금 부결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제 상황이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낼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가고 자동차도 많이 끌고 나갈 거고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닐 거고 비행기도 점점 사용하는 게 빈도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일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억센트 페트롤리움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점점 더 괜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억센트 페트롤리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적어도 얼마의 부채냐를 봤을 때 총 부채 액수는 36조에 육박하는 그런 큰 부채를 갖고 있지만 여기 일단 2021년, 2022년만 버텨내면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11조 정도를 이제 갚으면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도 팔고 그 다음 텐더 오퍼도 받고 그리고 디비던드 컷도 함으로써 게다가 연간 익스펜디처 플랜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그런 대감행까지 실시했죠. 그러므로 2021년, 2022년의 부채는 어느 정도 매니저블 하다라고 저는 보여요. 게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비드 19이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유가도 상승하면은 1달러 per 배럴당 200밀리언 달러의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21과 2022만 버텨내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억센트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 안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키와 미국 주식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